네, 블록캠프 오늘은 아주 특별히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아주 특화해서 질문 드릴 사안이 좀 있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을 맡고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반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일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봄 되면 그 예전에 저 어머니 아버님 모신 포천 묘지 땅에 그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이 꽤 있거든요. 거기서 저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십니까? 한 20여 가지 20여 가지. 예. 재배해서 혼자 드시는 건 아닐 거고. 뭐 당원들하고 지인들 오시면 나눠드리죠. 아, 그래요? 한 20여 가지를 하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요? 예. 예. 어제 한, 잘 10년 됐으니까 이제 전문 농부라고 봐요. 내다 팔지는 않으시고. 아이 팔기는 나눠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외교 안보의 라인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가 정말 궁금한데. 완전 엉망됐죠. 지금 김상환 안보실장 또 사퇴설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설명했는데 하루 만에 전격 사퇴를 해버렸는데 네. 일단 이거저거 다 떠나서 왜 사퇴했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보통 저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안보실장급 되시는 분이 그만둘 때는 또 그 밑에 외교 비서관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전 비서관. 예를 들면 정통파 외교관들이 지금 다 그만둔 거거든요. 저런 경우는 보통 갈등으로 봐야죠. 갈등. 이게 그러면 김태호 차장과의 이른바 불화설, 알력설 이것 때문이라고 그게 정설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정통 외교관 출신들이 일제히 지금 그만두고 있고 그리고 그 비외교관 라인들은 그대로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통 외교관 라인들이 비외교관 라인들에게 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정적 계기는 이른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권 보고 들어와. 저는 그 해명이 너무 웃겨서 네.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웃음거리 됩니다. 그 실무진을 교체할 수 있는 사안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행사기획 책임은 이제 의전 비서관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그만둬야 될 영이 아니고 바로 그 점에서 과거에 이걸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했다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행사는 보통 외주를 주죠. 왜냐하면 어떻게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이 그런 큰 행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보통은 외부 업체, 문화계에 상당히 정통한 외부 업체를 선정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보고를 했니 안 했니 그것 때문에 교체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보고 누락은 팩트잖아요. 네. 그럼 왜 보고를 안 했을까요? 그런 일들은 늘 있을 수 있지만 그래. 문화행사의 성립 여부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고 일국의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을 다 날렸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런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합동 공연을 제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영부인이래잖아요. 혹시 이 점이 강조된 측면은 없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 미국의 그 퍼스트 레이디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정하다가 실무진이 행사가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일정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히 행사를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업체에서 할 일이지 그게 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이 책임질 일입니까? 저는 이 문제 특히 이 정도 라인들을 교체할 때는 적어도 저는 노선 갈등이 없지 않고서는 노선 갈등.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건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의 접근법에서 김성한, 김태호 두 사람이 의견 차가 있었다는 보도는 있긴 있었어요. 그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이제 상임위도 했을 때도 이렇게 쭉 보면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던 직업적 외교 라인들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저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고 들었어요. 외교부 쪽에서 그랬다는 보도는 이미 왜냐하면 있었죠. 저렇게 외교적 타결을 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외교부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원칙도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외교를 쭉 진행해왔던 전통적인 외교 라인의 룰을 어긋난 정상회담 접근법이고요. 특히 일방적 양보도 정통적인 외교 라인에서 추진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일본 측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데다가 결례고요. 외교적 갈래를 벗어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뒤치다거리는 전부 외교부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저는 저것이 안보실 내의 외교 라인과 비외교부 라인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성한 안보실장 어제 사태의 변 내용을 보니까 한일 관계 개선을 자신의 공적 내지 성과로 이렇게 그 치장을 해서 그런 거 밝힌 게 있던데 그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쨌든 지금 본인이 그만두면서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스승으로까지 불렸던 분 아닙니까? 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정교사 교사. 이런 식으로 예, 불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게 갈 수 있는 어떤 타격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배려라고 봐야죠. 그러나 말 그대로 그냥 수사가 지금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저 정도 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안보실장을 경질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동창이고 네, 보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거는 저분이 그만뒀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경질이 아니라 본인이 그만둔 걸로 봐야죠.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말렸을 텐데 밥 먹으면서 예. 말렸는데도 그만둔 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고 근데 오늘 그만두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을 구사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복귀가 필요한 게 이게 그러니까 김성한 그러니까 경질설 최초 보다가 동아일보에 의해서 나왔는데 네. 이때 동아일보 기자한테 김성한 당시 실장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본인은 사퇴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가 그렇습니다. 상식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틀 사흘간에 뭔가가 있었는데 아 나를 몰아내려고 언론 플레이가 좀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불만을 깨서 사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잘못 얘기하면 또 고발 나가니까.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네. 안 맞는 정황이 사퇴와 동시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안보실장 후임으로 내정을 했으면 네. 이미 사전 준비가 이미 대통령실에서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김성한 실장이 자기가 그래서 그만뒀다. 이것도 사실은 성립하기 힘든 가설인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만두면서 후임자를 추천했겠죠. 관계가 워낙 깊으시니까. 그렇게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한 실장이 오찬을 나눴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고별 오찬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땐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고 그래요. 그래서 사태가 크게 불거질 걸 대비해서 후임자 추천을 했고 거기서 후임자 조율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알겠습니다. 정확할 겁니다. 자 네. 그러면 김태호 차장과의 알력설에 기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김태호 차장의 힘이 되게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걸까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여권 내 실세들에게 물어보셔야지 야당이 그걸 뭐 알기 어렵죠.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는 게 3실장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안보실장. 그러니까 굉장히 센 자리예요, 안보실장이.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보실장 경질 혹은 사퇴는요. 대한민국의 권부에서 보면 아주 큰 사건입니다. 네, 그럼요. 근데 그게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보고 누락 때문이다. 이것도 언론 플레이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성한 실장을 그만두게 했던 뭐 권력 암투설, 곧 경질설 이런 것도 나온 언론 플레이라고 보니까 그런 것에 환멸을 느낀 김성한 실장이 사퇴를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고 후임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지금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 교체, 심지어 주미대사 교체가 말이 됩니까? 이거 엄청난 외교 사고입니다. 결례고요. 예. 그만큼 대통령실 안에 급박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통은 직업 외교관들은요.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까지만 고생하시고 그 후에 거치 문제는 그때 얘기합시다. 그럼 다시 참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못 참아줄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김태호 차장이 그럼 왜 이렇게 힘이 쓸까 해서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건 아크로비스타 같은 주민이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성한 실장은 초등학교 동창이 50년직인데 네. 관계는 오히려 그게 더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네. 지금 외통위원이시니까 네. 같은 외통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지금 반응이 궁금한데 뭐라고들 합니까? 아직은 그분들 접촉을 못 해봐서 접촉을 못 네. 해보셨어요? 다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문의하면 다들 모른다. 뭐 대통령실 발표 이외에 아는 게 없다 이런 분위기들인데 분위기가. 어쨌든 저도 뭐 여당도 여러 번 해봤고 이렇게 보면 이런 정도의 일은 대통령실 안에 파열음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이제 그래서 지금은 공식 발표를 믿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거는 거의 뭐
무슨 외교 행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보실장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만두게 하고 주미 한국 대사를 안보실장으로 바꿀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그러니까 네. 좀 남겨놓고 네. 한일 정상회담 뒤끝이 지금 너무 길잖아요.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언론 일본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러면 뭔가 좀 소상하게 대통령실 뭔가 좀 전후 과정을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밝히죠. 왜요?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박진 장관을 상대로 했던 질의에서도 드러난 겁니다만 기시다 총리 및 그 일본 측의 재계나 또 일본 측의 주요 인사들 면담 과정에서 거침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도 듣고만 있었던 거죠. 반박을 하거나 네. 대응을 하지 않고 예. 이것이 지금 이 사단의 원인들입니다. 대체로 모든 외교 석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친구가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 대화를 하다가도 양국 간의 큰 갈등 현안이 나올 때는 원칙적 입장이라도 표명해 주어서 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아무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소상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대통령실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설명이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그건 지금 그 점을 그 지적하시는 얘기입니다.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진 장관이 제가 독도 및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 측에서 얘기했냐, 거론했냐? 예. 그러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되지 않았다는 말은 논의의 사전적인 의미로 답변하는 거예요. 예, 예, 저쪽은 거론했지만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논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쪽은 거론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정상회담 간에서 오간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럼 일본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것이 일본의 외교적 승리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저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건데 대응을 안 해. 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은 저쪽에서 굉장히 무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화를 해도 대응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나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그날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는 네, 그렇죠. 것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밝히지 않는다는 건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설령 그걸 설명하고 대응을 하더라도 그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익명의 관계자로 대응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해명은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이 밝히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공식 항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발표하면 정부 당국자의 이름으로 청와대 대변인이나 수석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완전 실패했고 그 후폭풍이 결국 안보실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당내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의원님 좀 훌한 평가를 좀 하신 것 같던데요, 보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한 당직 개편입니다. 어떤 점에서 잘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당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임명하신 분들이 친명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대거 자기 측근이 아닌 사람들을 최고위원, 그다음에 전략기획위원장, 수석 대변인 그리고 정책의장, 예. 소위 당내의 거의 모든 주요 직책을 전부 다 친명계가 아닌 분들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한 거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륜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네. 황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정치 경력 20년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무수석을 했다는 거는 정치 전략에서는 규제라고 봐야죠. 김민석 정책의장은 정치 경력으로는 우리 당의 최고령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력으로 나이는 젊은데 그렇죠. 예, 워낙 일찍이 입문했어요. 상당한 경륜. 그러면 이분은 스피커형 정책통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스피커가 늘어났다는 뜻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필요한 거죠. 수석 대변인은 장관 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와대 권칠, 수석,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그 장관, 그다음에 정치 경륜이 제일 오래된 사람 이런 분들이 쫙 포진돼 있고 새로 최고위원회 지명된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배려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요즘 호남 쪽 여론이 안 좋은데 그다음에 한병도, 김성주 정치기 부의장이 다 호남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 배려와 이 경륜, 통합 이런 측면에서 이 정도 인사는 쉽지 않습니다. 사무총장 왜 교체 안 했냐고 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무총장까지 교체하면 당 대표는 바지 저고리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려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당직 개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당직 개편을 폄하하는 거고요.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내려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치는 좀 두고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직 개편만 놓고 평가하면 잘 되는 당직 평가죠.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 지금 언론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 당이 뭐 그러니까 두동강이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절반은 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이재명 대표 취재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면 당직 개편으로 못 막죠. 그러면 몇몇이 그냥 너무 언론에서 침소봉대에서 보도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지금 당장 사퇴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특정 계파에 속해 있지 않은 대단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개인적 소신을 말하는 이른바 단독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시고요.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님이나 조홍천 의원님이나 박용진 의원님은 어떤 계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개인 소신이 강한 개인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당내 세력으로 보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명계 조홍천, 비명계 이상민, 비명계 박용진 이렇게 쓰는 거는 오보라고 봐요. 비명계가 없다는 그냥 말씀이십니까? 조홍천, 그냥 박용진, 그냥 이상민으로 쓰시는 게 맞죠. 비명계라는 게 굳이 얘기하자면 민주당의 길이나 뭐 주의 4.0 정도를 비주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좀 그분들은 거의 사실상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예. 그렇다면 당내 갈등으로 쓰는 건 좀 과도한 얘기죠. 그렇게 보아야 되고 네. 원내대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원내대표 지금은 선거라고. 아직은 모르려 보입니다. 그래요? 판세가 형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원내대표 그 경선 일정이 정해져서 그 경선일로부터 한 2주 전 정도 돼야 판세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한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의원이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소위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려지는 분들 중에 예. 3, 4선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를 맡을 만한 선수가 있는 그러니까 아주 다선이거나 초재선이거나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경력의 소유자가 이재명 대표의 가까운 분 중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친명 대 비명 구도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아무튼 그 최소한 친명에서 원내대표는 안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당 안에서 역학구도나 이런 데서도 하나의 균형점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저는 겁니까? 보완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네. 전부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친명의 표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작업들을 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친한 친명계가 한 명을 찍어서 그 개파가 전체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으로서. 그렇게 보면 친명 대 비명 싸움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번 원내대표 싸움은. 그러니까 판세가 더욱더 오리무중이죠. 알겠습니다. 개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그 방향은 정했었는데요. 예. 열심히 이 참여형 열정을 갖고 있는 당원들의 어떤 의사소통의 통로는 뚫어주고 그들의 의사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하되 이 악성 문자, 소위 욕설, 비방, 성희롱성, 폭력 이런 문자 보내는 행태는 네.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목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